대구시의 예산 집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결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떤 문제들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호텔들이 대구에 잇따라 들어올 예정이어서 호텔업계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황조롱이가 도심의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틀고 새끼까지 낳은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동해안에 올 들어 첫 적조가 발생해 바다가 온통 붉게 변하면서 한여름 적조 피해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대구시 의회가 지난해 대구시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종 국제대회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치른 뒤에 남은 잉여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 대구 하계 유대회 그리고 2011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를 치른 뒤 남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유대회는 80억,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 때는 205억 원이 현금으로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대구시 일반 회계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대구시는 수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회계로 다 넣고 나서 그 목적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서 다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상당히 그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왔던 걸로. 유대회,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정관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지만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잉여금의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당초 집행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급조되거나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했다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특별한 공청회 절차도 제대로 안 거치고 바로 그 목적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좀 편법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예산 운영과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구시의 적절한 사후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구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의 대구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업무차 대구를 방문한 미국인 찰스 맥커너리 씨. 첨단 섬유업에 종사하는 맥커너리 씨는 대구에 머무르는 동안 노보텔 호텔에서 숙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There's lots of Asian hotels that are superior to Western type hotels. But at least with a Western style hotel, you're familiar with them. You know what to expect once you enter the building. 프랑스계 호텔 체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선택했다는 얘긴데 이처럼 낯선 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글로벌 체인의 호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구 그랜드 호텔도 세계적인 호텔 체인과 가맹 협약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달 본계약이 이루어지면 150억 원을 들여 현재 12층인 건물을 17층으로 증축하고 객실과 내부 시설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그 국제적인 체인 호텔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호텔 체인들이 대구 지역 호텔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대구를 찾는 외국인이 최근 5년 동안 63%나 증가하는 등 외국인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의 이딴 대구 진출은 생존의 갈림길에 놓인 대구 지역 호텔 업계에는 큰 지각 변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향후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을 앞두고 영남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 남북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5개 지자체의 공항 관련 부서 국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추경에서 확보된 10억 원이 영남권 신공항 수요조사 예산이라는 점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떤 기관에 수요조사 용역을 맡길 것인지와 앞으로의 일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영남권 시도와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군공항 이전 건의 때 주민 의견 수렴과 첨부해야 할 사업 계획서, 군공항 이전터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오는 10월 6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전지 주변에 대한 지원 내용과 이전하고 난 뒤 남은 터에 대한 개발 방향 등의 내용을 담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과제를 맡길 계획입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올 들어 첫 적조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독성은 없다고 하지만 때이른 적조에 혹시 올여름 적조 피해가 커지는 건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 어촌마을 항구. 바닷물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거대한 붉은 띠가 연안을 뒤덮었습니다. 입항하는 어선은 붉은 띠를 헤쳐가며 힘겹게 배를 댑니다. 이런 붉은색 띠는 현재 포항 앞바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바다에 붉은 밴드 색깔이 바다에 유입돼가지고 저는 배에서 유출된 밴드인 줄 알고. 확인 결과 붉은 띠의 정체는 무독성 적조의 일종인 녹티루카. 봄, 가을에 발생했다가 1, 2주 만에 사라지지만 올해는 발생 시기도 이르고 개체 밀도는 아주 높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빠른 것 같네. 그래,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굉장히 혹독했다 아닙니까? 어민들은 때이른 적조가 올여름 대규모 적조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가 도심의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부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황조롱이는 주로 암벽에 서식하는데 도심 아파트 베란다가 대체 번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 껍질을 깨고 새끼 황조롱이의 귀여운 부리가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먼저 알을 깨고 나온 형제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뚱거립니다. 형제들보다 늦게 부화를 준비하는 알도 둥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 부부가 새끼들을 부화한 곳은 도심의 아파트 19층 베란다. 지난달 중순 번식을 위해 날아온 황조롱이 어미는 빈 화분에 둥지를 틀고는 5개의 알을 낳았고 20여일 만에 새끼가 태어난 겁니다. 알을 품은 채 집주인이 건네는 소고기와 닭고기를 받아 먹을 정도로 어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근처만 가면은 그냥 자꾸 도망가고 해서 좀 이 교감을 해보려고 등 뒤부터 이렇게 가기도 하고 조금씩 하루에 한 1m 정도씩 이렇게 좁혀가지고 가까이 교감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최근 황조롱이가 도심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종종 발견되긴 하지만 알을 부화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는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구조물이지만 아파트 베란다에 들어간다면 아주 비를 안 맞고 번식할 수 좋겠죠. 인간의 삶 속으로 성큼 다가온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의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동구 지역 주민 3,600여 명이 대구 공군기지 K2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변호사에게 지연이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K2 소음 피해 배상 소송에서 이긴 뒤 국가 배상금 511억 원의 15%인 77억여 원을 사례비로 받았고 이와 별도로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이라며 가져가 주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직원 57명에게 모두 1억 4,100만 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또 이미 공고된 임용 자격 조건을 변경한 뒤 직원을 채용해 보직을 부여하는 등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쓰지도 않는 장비를 구입한 사례가 24건에 이르고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는 일도 여러 건 적발돼 주의를 받았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13회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모레 개막합니다. 주경기장이 있는 안동은 손님 맞을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회 주 개최지인 안동 시가지엔 대회를 알리는 꽃탑과 깃발이 설치됐습니다. 주요 길목마다인 경기장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졌고 손님 맞이용 꽃 69만 송이가 곳곳에 심어졌습니다. 주 경기장인 안동 시민운동장에는 개막식을 위한 중앙 무대와 원형 LED 타워가 세워졌고 식전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54개 종목이 치러질 각 종목별 경기장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해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와 임원 등 6만여 명이 참가하고 4개 나라 해외 동포도 처음으로 출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또 생활체육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와 도민 걷기 대회, 뮤지컬 공연, 전시회, 예술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이번 대회의 경제적 효과가 160억 원에 이르고 대회 이미지 상승 등의 간접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 안동의 어떤 멋과 또 안동의 가치를 느껴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 모두 친절하고 또 질서 있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셔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제는 주 개최지 안동을 비롯해 영주와 예천 등 16개 시군에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하철 화재 참사 대책위원회와 유족회 관계자 2명이 지난 2003년 지하철 화재 참사 백서 발간과 관련해 국민성금에서 지원된 사업비 9천만 원을 부당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대구시가 수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시는 지하철 참사 국민성금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2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설립된 뒤부터 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연구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충환 원장 내정자는 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가스공사가 입주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경북대 병원에 어린이 의료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북대 병원은 이 지원금을 어린이 의료비 지원과 도서관, 병원 학교 개설 등에 사용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어린이들이 전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거점 도시 유치를 위해 대구시가 국내 관련 기업 4곳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전략 수립을, 4개 업체는 사업화에 협력하게 됩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으로 불리는 사업입니다. 구미경찰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희화화시킨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17살 L군이 자수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군은 인터넷에 자신의 글을 인기글로 올리고 싶은 영웅심에서 합성 사진을 유포했다가 최근 대구에서 이 사진 유포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겁을 먹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서부소방서는 실제 주택에서 화재가 난 상황을 재현해 발화 시간과 연소 현상 등을 시간대별로 측정하고 바닥재에 따른 연소 경로를 확인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험을 통해 발견된 화재 패턴을 연구해서 앞으로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전교조 대구지부가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공직사회에서의 노사관계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줄 것과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사람들의 복직, 전공노의 법적 지위 인정과 전교조 설립 취소 협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산 지역 4개 대학 환경미화원 300여 명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경산시와 대학 당국에 처우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서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간당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등 만성적인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 측이 권리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도 주민 김성도 씨 부부가 독도 선착장에서 기념품과 수산물 판매를 시작해 탐방객들에게 독도 방문을 기념하는 티셔츠나 손수건 등 기념품과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